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쉬었어요. 설날 연휴 때문에. 근데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해드릴 때 그 보수 과표집 이런 걸 표로 계속 보여드렸었거든요. 근데 시간대별로 보면 연휴가 길었잖아요. 여론조사 나오는 시간대별로 보면 보수 표집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게 왜 이유가 뭐냐면 연휴 직전에 윤석열이 구속 기소가 돼버렸잖아요. 기소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와 했던 그 목소리가 사그라들기 시작한 거죠. 연휴가 끝났어요. 근데 연휴 끝나기 직전과 끝난 직후 여론조사, 물론 뭐 그 여론조사는 연휴 말미에 여론조사 된 거기 때문에. 자, 여론조사 꽃 한번 볼게요. 일단 헤드라인이 이거 아니에요. 보수 과표집 완화. 민주당 50.4, 국민의힘 34.3. 사실 이게 정상이고 그 여론조사 관련한 그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가면 리스트가 쭉 있거든요. 거기를 아예 바로가게 해놓으세요. 그런데 언론에 공표되고 난 다음에 24시간 지나야 표가 나오고 어떤 경우는 48시간 지나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 다른 거 안 보셔도 돼요. 그 PDF를 클릭하신 다음에 보수인지 아닌지, 보수 과표집인지 아닌지, 진보 과표집인지 아닌지 그걸 보시면 돼요. 가장 보수와 진보가 엇비슷했을 때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가 보시면 돼요. 엊그저께 여론조사 공정 여론조사 와 깜짝 놀랐습니다. 헌법재판관 중에 누구를 처음에 질문할 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마차 재판관이 뭐뭐뭐 논란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해. 굉장히 시작부터 편향된 거죠. 그러니까 네. 모르고 있을까 봐 알려주고 해. 네. 그다음에 이거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자, 여론조사 꽃 정당 지지율 민주당 50.4, 국민의힘 34.3, 16%포인트 차이 납니다. 밑에 그 추세를 보시면은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여론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극우들이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걸 윤석열 구속 이후에 어느 정도 에이 끝났구나 빠진 거죠. 라고 포기한 거죠.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극우들이 정말 큰 실수, 자기 무덤을 판 게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이라고 봐요. 그게 있음으로써 자기네들 코어 지지층들은 다 구속돼 버리고, 코어들은,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고 있던 사람들마저 급격히 떨어져 나가버리는, 자기네들 시장이 분리돼 버리는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스팀팩 효과 끝난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맞아요. 이야기하면. 근데 문제는 이렇게 했어. 막 선동을 했어. 여기에 대한 후과는 국민의힘이 다 감당해야 그렇죠. 돼요. 그대로 다 감당해야 돼요. 네. 자, 차기 대선 정권 연장해야 된다 32.2. 이것도 더 떨어질 거예요. 제가 이재명 후보하고 국민의힘 후보 양자 대결에서 전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날 거라고 장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정권 교체해야 된다 65.5. 그런데 최근에 그 극우가 과표집된 여론조사를 보고 이재명 잘못하면 낙마할 수도 있겠는데 내가 나서야 되겠는데 했으면 소사가 없고 과정이 없고 같이 한 게 없으니 지지층이 따라오겠냐고요. 지금은 내가 소위 비명이라고 해도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쪽으로 가져야 혹시나 콩고물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보수 과표집이 완화되니 그렇게 되잖아요. 그다음 설 연휴 만난 분들은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해서 어떤 예상이 많았습니까? 여론조사 설문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49.4%는 탄핵 예상이 많았다. 탄핵 기각 예상이 많았다가 18.6이고요.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사실 요즘에 불편해 잘 안 합니다. 서로 안 싸우려고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원래 종교하고 정치 이야기를 쉽게 꺼내는 거 더 아니에요. 재밌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10점이. 저는 이거 보고 눈물이 쭈룩 나오던데. 그리고 이 여론조사는 사실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바람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다음에 윤석열이 군통수권자로 복귀하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잔인하다. 자, 군통수권자로 복귀하는 것에 찬성한다 31.6, 반대한다 67.6. 예전 여론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다. 다만 더 떨어질 거예요. 더 떨어지죠. 음. 가면 갈수록 계속 더 떨어지죠. 윤석열이 헌재에 나오면 나올수록 떨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대선 주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42.7, 김문수 12.0, 오세훈 7.1,
홍준표 5.9, 한동훈 4.1 이런 식이에요. 지금 소위 말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문수가 1등인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굉장히 거예요. 부담스럽죠. 미칠 것 같죠. 아 너무 웃겨요. 왜 김문수야 갑자기.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그나마 오세훈이나 유승민이 조금 더 경쟁력이 나올 수는 있는데 나머지는 뭐 한동훈 나올 거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실 중도층 소구력이 아예 없어 보이니까 김문수는. 이게 이제 여론조사 꽃이고요. 그 연휴 말미에 나왔던 여론조사가 세계일보 장관 특집 여론조사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재명 37% 독주예요. 그런데 나머지 다 합쳐도 이재명보다 10% 이상 낮아요. 그리고 지지 인물이 없다가 26%인데 저거 중요한 거예요. 저분들은 사실상 투표장에 안 나옵니다. 지금 지난 대선 때 77% 정도 했거든요. 77 투표율이. 그럼 23% 정도는 투표장에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대선이 아니라 뭐라도 안 나왔다는 거. 대략 26%. 저 언저리가 투표장에 안 나오실 분들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저 26%를 빼고 계산하면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이 나오는 겁니다. 저거 빼고 100으로 다시 환산하면 된다고요. 이재명 대표 저는 60%가량 득표를 할 거라고 보는 사람. 근데 이게 보수 가표집이 안 됐을 때인데 네. 여론조사는 보수 가표집이 되잖아요. 그럼 막 150명, 200명이 많아버리잖아요. 근데 그자들도 대선 때 가면 한 표씩밖에 행사를 못해요. 그런데 야 국민의힘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고 위헌 내란 정당이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정치 저고한여층들도 선거 투표장에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에 정치 저고한여층은 이재명 대표를 찍을 성향이지만 바쁘다 보니 투표에 응답을 못하는 거. 여론조사 응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바쁘신 분들 있잖아. 노인네들이나 젊은 저 뭐 이직들 젊은이들 보면 여론조사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냥. 자, 그다음 설문이 뭐냐면 현재 우리 정치가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75. 사실 큰 의미 없는 설문이에요, 이게. 근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까지 포함하면 86이라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이 양극화돼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이걸 누가 만들었냐고 난 묻고 싶어. 설문에다 그걸 넣어야지. 이 양극화 그러면 이 양극화가 매우 그렇다고 하시는 분은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이요. 윤석열이죠. 왜냐면요. 이 정치의 양극화라는 게 뭐냐면 윤석열이 막 이재명을 때렸어. 수사든 뭐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을 양비론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고요. 그 시작점은 윤석열로 시작해야 되는 거고 국민의힘이 시작해야 돼. 근데 대선 국면이 되니까 국민의힘이 똑같은 짓 하고 있잖아요. 오세훈이 이 새끼 뭐라 그랬어. 이재명은 계엄을 하고도 나올 사람이잖아요. 아, 나 진짜. 계엄의 맛을 한번 봐야겠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개헌 씨 선호하는 권력 구조가 뭐냐고 물었어. 지금 이제 이쪽 민주진영 일각에서 내각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주 소수로 있긴 해요. 그런데 현재 이제 여기 뭐야 윤석열 같이 강력한 철권 통치를 하는 게 대통령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내각제 해야 돼. 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각제가 되면 잣되는 건 뭐냐면 여야 할 것 없이 기득권 세력들이 계속 권력을 유지하게 되는 계속 거죠. 해먹는 구조가 될 수 있죠. 실제로 그러니까 4년 중임제가 압도적이긴 한데 우리의 한 지점이 있어요. 만약 이대로 대선이 시작되면 이재명 대표 단임제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개헌을 좀 하면 어쩔까? 근데 그 개헌에다가 계속 내각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개헌, 그러니까 내각제를 자꾸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각제가 있는 국가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내각제 하는 나라는 다 왕이 있어요. 왕이 없는 나라 중에 내각제 한 나라 한번 생각해보세요. 입헌 군주제가 되는 네. 거예요. 일본, 그리고 영국. 예를 들어서 뭐 몇몇 국가들에서 왕이 없다. 그 나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는데 저기 뭐야 의원 내각제의 형태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정치 양극화 책임을 물어봤습니다. 정치 양극화 책임이 정치 유튜버한테 있다고요? 좀 이상합니다. 네, 표가 조금 보기 어렵긴 한데 정치 유튜버만 보면은 이게 정치 유튜버가 아니고 저기 공무원 준비 유튜버 아니야? 아니 보수 성향은 6 정도의 책임이 있는데 진보 쪽은 16 정도 더 많이 더 갖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다음이요. 다음은 이게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세계일보는요. 이재명 37, 김문수 11, 한동훈 7, 홍준표 5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오세훈 11이군요. 오세훈 11, 한동훈 7. 저기 김문수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다 합쳐도 아까 말씀드렸죠.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 26%. 투표장 안 나올 대략 퍼센트란 말이에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번 대선이 실시가 되면 소위 윤석열 찍었던 사람들 대거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가 2등을 달리고 있어도 조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이거 아닌데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양자 대결로 한번 볼까요? 이게 여론조사 꽃처럼 하우스 이펙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세계일보는 상당히 극보수에 가까운 매체인데 그 하우스 이펙트를 놓고 봐도 지금도 이 세계일보 여론조사도요 보수가 많아요. 그런데 양자 대결 해봤더니 이재명 50, 김문수 37, 이재명 47, 오세훈 43, 이재명 47, 한동훈 34, 이재명 47, 홍준표 39 이런 식입니다. 오차범위 저 멀리 있어요. 없음 모르면 저분들은 투표장에 안 나오신다고 보면 돼요. 없음 모르면. 전환길 붙여보죠. 그러게 전환길도 한번 붙여보지. 신경 안 써도 된다. 지금 여론은 막 혼돈의 시대 같지만 극우의 목소리가 과대표되면서 지나치게 과대표. 여론이 그렇게 뭐 윤석열 탄핵을 반대한 사람이 이렇게 많아? 요게 아니고 이게 거품이 꺼지고 이자들이 이제 체념하는 단계로 들어설 거예요. 극우라는 사람들이. 여론조사 다 믿지 마! 이렇게 돼. 심지어 갤럽의 여론조사를 홍준표가 최근에 또 저격을 했잖아요. 못 믿겠다. 자기가 적게 나오면 갤럽 여론조사 못 믿는 거예요. 홍준표 뭐 유시민 작가한테 발리지나 말든가 뭐 토론 나와가지고. 홍준표 너무하더라고요. 재밌게 진짜. 봤습니다. 네. 다음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SNS를 했는데요. 해병대 사령관 관절을 김용현이가 뺏어가지고요. 경호처장 관저로 썼어요. 대한민국 역대 없었던 일이거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요거를 해병대 공관으로 복원해야 된다라고 SNS를 했는데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저것만 복원될 게 아니라 사실 저거 복원하면 다 복원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복원해야 되는지. 지금 저렇게 밀어내기 하고 있죠 지금. 하나씩 다 밀어내게 만든 게 지금 윤석열입니다. 저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나중에. 근데 그러면 경호처장 공관을 해병대 사령 공관으로 쓰면 되지. 그것만 싹 빼내면 되고. 나는 걱정인 게 뭐냐면요. 당선되고 나서 어디 쓸 거냐야. 관저뿐만 아니라. 제국정 용산 대통령실 써요? 당분간은 써야 되는 거죠. 청와대를 복구할 때까지는. 그냥 출퇴근하면 안 돼? 출퇴근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용산은 저는 쓰기 어렵다고 봐요. 너무 어디로 오염이 가야 많이 돼? 돼 있어가지고. 어디로 가? 뭐 정 없으시면 제 방이라도 제가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짜 국가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지 맘대로. 저거 볼 때마다 정말 어이가 없죠. 정말 우리가 이게 만족스럽건 만족스럽지 않고 일단 흔들어 버렸잖아. 어찌 됐건 간에. 그다음에 여기에서 진짜 좋은 지도자가 나오면 우리나라의 기존의 단점을 모두 다 일거에 해결할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로. 댓글창 간지폭풍님께서 우리 집이라도 겁나 크신가 봐요. 아니 고양이 3마리랑 같이 주무시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통신조회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끝이 없다고 이제 하소연을 했는데 정말 끝이 없지. 최근에 저도 이런 거 하나 나왔었거든요. 촛불행동 후원했다고 몇 개월 후에 날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얘네들이 그냥 그나마 기대 갖고 있는 게 선거법 위반 정도거든요. 근데 저는 2심 100% 무죄 나올 거라고 2심 무죄 나올 것 네. 같아요. 저도 1심 판사가 진짜 극우 성향이었던 네, 거예요. 저도 상당히 좀 자세히 봤는데 무죄 나올 것 같아요. 저게 자. 지금 수원지방에서 조회를 한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수원지방에 대한 지방검찰청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김광민 변호사의 SNS를 보면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 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원지검을 전부 다 타청으로 발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지금 쌍방울 관련해가지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너무 오랜만에 방송을 해가지고. 뭐가요? 아니 지금 이 김광민 지금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 현황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딴짓들 하지 마시고. 자 박상현 검사 우리한테 유명한 뭘로 유명합니까? 똥.
그분 지금 해외 연수 나가 있죠. 송민경 지금 수원지검 배치표에서는 검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성훈 대검찰청으로 발령 났고요. 고두성 서울중앙지검 함서국 광주지검 파견 복귀 전종택 수원지청 거쳐서 다시 대검찰청으로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관련자들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검찰청 수원지검에서 난리를 쳐놓고 이제 와서는 저런 식으로 다 지금 해체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지나요? 이게 지금 그 대북송금 사건 주도했던 인사들인 거거든요. 책임은 윤석열이요. 윤석열이 져야 되는데 깜빵에서 뭐 어떻게 지냐고. 윤석열이 질 근데 거예요. 이화영 관련해서 그 뭐 연어 파티라던가 이런 거에 다 관련되어 있던 그 특수부 검사들 이렇게 해체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종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추정은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대화하고 계세요. 네. 다음 저 게스트 모시고 올라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만 이런 거냐 아니면은 지금 검찰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런 거냐 이런 게 검찰 좀 전반적인 궁금하고요. 분위기가 이래요. 왜냐하면 신무정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아서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괴로워하고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일반 국민이 보기엔 정말 괴로워해서 검찰이 해체되는 상황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서 고민이 좀 되는 거죠. 뭐 그 정도는 알 것 같다니 무슨 의미예요? 검찰 해체되는 거예요? 정권 바뀌면 100%, 정권 안 바뀌면 95%. 저는 그렇게 봐요. 자, 알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자, 이재명 대표가 왜 2심 유죄가 아니 무죄가 확실한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건 대원 모시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